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준비하면서 조금 발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3000포인트.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근방에서 주가 지수가 놀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3000포인트. 언제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생각을 왜 가져보느냐. 주가 지수가 반등하면서 2500포인트 부근에 가니까 또 무너지고 이런 아쉬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를 통해서 코스피 주가 지수 3000 언제 갈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증시 토크와 함께 이해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부근에서 주가 지수가 움직였죠. 지금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가까이 하기에 진짜 너무 멉니다. 9월 말만 하더라도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이제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먼 곳이다 보니 이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3000포인트 이제는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주가 지수 2000포인트대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가 있다. 이러한 신념 또한 강하죠. 이 주가 지수 2000과 3000 사이에서 이러한 어떤 관념의 차이,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시장 밸류에이션에 따른 영향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코스피 지수는 언제 3000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백투더 과거로 가서 17년여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자, 17년 전, 2004년 말, 2005년 초에요.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부근에 근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국 증시는, 안 된다. 이건 뭐, IT 버블 붕괴되고, 뭐, 2001년, 2002년 뭐 반등했다가 또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반등해봐야 또 무너져가지고 500 갈 거다. 그래서 이때 당시요, 500에서 1000포인트 박스권 매매법이 거의 뭐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던 ELS 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에 이르르면 우리 수익 확정하고요. 수익 딱 확정하고 그냥 청산할게요. 이런 ELS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5년 봄에 2월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그땐 좀 따뜻했어요. 자,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딱 다다르고 ELS 청산 매물 등등,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청산 매물 등등 요게 겹치면서 그때 당시 조정장이 1000포인트에서 정말 망치 딱 때려 맞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도 우리나라는 1000포인트 돌파 안 돼. 또다시 500 가고 난 500 가면 또 매수할 거야. 뭐 이랬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즉 지수가 1000포인트일 때 넘사벽으로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지금은 1000포인트? 저거 만약에 주식시장이 저기 가면 난 진짜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주가지수 2000포인트 시대가 당연시 되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 당시 1000포인트 됐을 때 주식을 다 팔았던 저의 지인들은 주가지수가 이후 2000포인트로 다이렉트로 상승했거든요. 그때까지 멍하니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07년 당시 2000포인트는 좀 오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좀 오버슈팅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2000포인트는 오버라고는 생각이 안 되죠. 오히려 지금은 약간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시장 PBR 밴드를 그렸는데요. 제가 뭐 항상 보여드리던 99년, 2007년 고점을 상단 밴드로 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하단 밴드로 하고 그러한 기준으로 잡지 않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PBR 수준 1 멀티플 1대, 그리고 0.9 1대, 그리고 1.1배 1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PBR 레벨 1 레벨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1 이하로 내려가면 1, 2년 내에는 PBR 레벨 1 멀티플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PBR 1 레벨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하죠. 1, 2년 내 회복 가능. 자, 요거 이제 인정 가능 수준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수적인 수준으로 해서 0.9배를 찍었습니다. 0.9배는 최근에 주가 지수 영역이에요. 대략 한 2300에서 2400 그 영역입니다. 요 밴드, 요 수준은요, 무너졌다 그러면 수개월 내, 길어야 1년 안에 회복이 가능하겠구나. 수개월에서 1년 이내에 회복 가능한 수준. 이것을 이제 보수적인 수준으로 잡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약간 오버한 수준, 도전 가능한 수준 해가지고 1.1배를 두었습니다. 이게 1.1배가 언제 있었느냐? 2007년 말, 주가 지수가 2,500 찍을 때, 그때 있었고요. 2020년 말하고 21년 말, 작년하고 재작년 말이었죠. 1.1배보다는 좀 더 높긴 했습니다. 1.16, 1.13 아마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1.1대 중반, 이었어요. 도전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서 작년 6월, 3,300일 때 생각하면 이때 1.3배였습니다. 요거는, 그냥 밴드 차트에 넣지 않고 부연 설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제 미래, 언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가 안착할 것이냐,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러한 조건에 더불어서 매년 시장 BPS, 요거 어떻게 얘기 드리자면 PBR 1 멀티플 레벨입니다. 요게 연 3%씩 성장한다고 가정했어요. 아니, 한국 주식은 비전이 없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기업들은 유기체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성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 3%씩 시장 BPS가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 2010년대 같은 경우에 한 7%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낮아지긴 하지만 성장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199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PBR 밴드를 그려봤어요. 지금 화면상의 청색 선은 코스피 지수고요. 딱 봐도 짐작하시죠? 코스피 지수. 그리고 이 회색 선은 가장 낮은 데니까 보수적 수준. 그리고 주황색 선은 인정 가능. PBR 1 멀티플이겠죠? 그리고 여기 가장 위에 노란색 선은 1.1배. 한번 도전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2004, 2005 요때는 보수적인 수준, 인정 가능 수준, 도전 가능한 수준, 코스피 1000포인트, 약간 오버이긴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요. 제 지인들의 생각이 맞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기업들의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1000포인트 바로바로 뚫고 올라갔던 것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 후, 지금 위치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주가지수 1000포인트 영역은 어때요? 이 PBR 밴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밑에 있죠.
완전히 지하 몇천 미터 이하로 내려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3,000포인트. 요 깜장색 선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지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연 3% 성장한다 한다면 언제 도달하게 될까? 각 조건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짜잔. 보수적인 기준 PBR 0.9배, 시장 PBR 0.9배로 본 것이죠.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2030년 정도 됐을 때 PBR 레벨이 0.9배 정도가 한 3,000포인트 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030년대에 투자자들이 볼 때, 8년 뒤에 투자자들이 볼 때,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깨고 내려갔다고? 야, 그러면은, 야, 이거 기회 아니야? 마치 종합주가 지수가 2,300, 2,200 깨고 내려갔을 때 이러한 분위기.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볼 때. 2030년 투자자들은 그렇게 느낄 것이고요. 과거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무너졌을 때가 아마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3,000포인트, 2030년 되면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8년 뒤에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인정 가능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2027년에 PBR 레벨 1 영역이 3,000포인트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뒤에는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3,000포인트가 깨졌는데요. 그러면 PBR 레벨이 1 언더로 내려왔네요. 그러면 조만간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위치가 3,000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언제? 5년 뒤에. 앞서서는 8년 뒤에는 완전히 안착돼가지고, 야, 3,000포인트 깨졌대. 그러면, 야, 이거, 야, 끌어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일 것이고, 자, 5년 뒤에는, 야, 이거 좀 기다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좀 인내심을 가져보자고. 그런 영역이 3,000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시장이 뭐 좋아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2017년처럼 예, 쭉 올라와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준 PBR 1.1배 그 영역은 4년 내후년이죠. 또는 2023년 어느 날 한 번 정도는 잠깐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PBR 레벨 1.1배 수준에서 3,000포인트를 찍더라도 그래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과하게 우리가 생각해서요. PBR 레벨 1.3배 이게 이제 작년 21년 6월 말 수준인데 자 2024년 기준으로 해서요. PBR 1.3배다 그러면은 주가지수 3,500포인트입니다. 우와 만약에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불바다 장세로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도전 가능 수준에서 1.1배에서 1.3배 여기를 깊숙하게 들어갈 경우 그야말로 좀 뭐 3일 천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기분 좋은 시기가 짧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가면 급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완전히 마음 편하게 안착하는 3,000포인트를 안착하는 것은 2030년 조금 이제 인정 가능한 수준에서 뭐 완전히 마음 놓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은 2027년 그리고 도전 뭐 짧게라도 뭐 몇 개월이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패딩 해줄 수 있는 수준은 2024년에 만약에 PBR 1.1배 찍으면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 지수가 PBR 0.9배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바닥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해요. 또 만약에 이러다가 주식시장이 뭐 갑자기 3,300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또 고공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어떤 시장 밸류라는 중력이 있고요. 그 중력을 어떤 때는 크게 벗어났다가 어떤 때는 크게 하회했다가 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장 밸류보다 과하게 멀어졌을 때는 어느 순간 다시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지다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또 다시 로우 밸류 영역으로 과하게 벌어지게 되겠죠. 양쪽 다 과하게 벌어졌다, 다시 좁아졌다, 다시 벌어졌다. 요 과정에서 과하게 고평가됐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과하게 상승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살짝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을 살짝 높이고요. 그리고 시장 가치보다 과하게 하락했을 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시장을 맨땅으로 헤딩하는 것보다 쌀 때 조금 더 담고 비중 조절하면서요. 그리고 비쌀 때는 비중 조절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을 낮추고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제 가치 투자 프로젝트 369 프로젝트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정기 세미나 때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 시장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작년 6월 같은 경우 제가 봤더니 안전자산 비중이 30%까지 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한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작년 6월 시장이 저 밸류라는 어떤 중력에서 과하게 벌어졌을 때 아니에요. 이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였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낮아졌을 때 밸류라는 중력에 비해서 과하게 내려왔을 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낮추면서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자산 배분 전략만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14차 정기 세미나가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회원 전용 시크릿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의 369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유안타증권 제휴, 컨텐츠 제휴 가입하신 회원님들께는 자동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 안내 받으셨죠?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저희 네이버 카페 필독 공지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시간 별로 안 남았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